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경제의 심장부, 미국에서 감지되고 있는 매우 미묘하고도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항해를 시작했지만 선체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긴 것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달러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흐름이 막힌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다소 섬뜩한 비유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침몰하던 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막혀있던 정부 자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배의 구멍을 급하게 땜질한 것과 같았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지급되지 못했던 공무원들의 월급과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이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바싹 말라가던 단기 자금 시장에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구멍을 완전히 메운 것이 아니라 잠시 헝겊으로 막아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는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에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정하고 시중금리가 그 목표치에 맞게 움직이도록 시장을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은 그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정한 목표금리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기금리 사이의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초에는 이 격차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2번이나 인상한 것과 맞먹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자동차는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연준이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시장에 돈을 푸는 것, 즉 자산 매입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QT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돈을 푼다고? 라며 의아해할 것입니다. 네, 연준도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가 자산 매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닙니다. 사실상 연준이 백기를 들고 곧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이미 대형은행들이 긴급 유동성을 대출받는 창구를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물밑에서는 이미 심각한 자금 경색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 버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본질을 가리는 연막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 자체에 돈이 말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가뭄으로 말라가는 저수지에서 거대한 펌프로 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블랙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즉, AI 버블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유동성 위기라는 문제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낸 결과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관련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거래하는 파생 상품을 통해 또 다른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매우 위험한 게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준은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까요? 아마도 매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장 안정을 위해 자산 매입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돈을 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금리 인하는 아주 천천히 할 것이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와 같은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여 급한 불은 끄되 대외적으로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신호가 되겠지만 연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입니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이 역설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공포에 떨었지만 결국 중앙은행이 나서서 어떻게든 배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자산 매입이 시장을 안정시키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큰 해피엔딩은 아마도 내년 1분기 이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긴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그래도 고용시장은 튼튼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자 감소 등으로 인해 미국의 노동 인구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고용 지표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미국 경제의 실제 체력은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이 약한 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연준은 더 이상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할 명분을 잃고 본격적인 비둘기 파적 금리 인하, 즉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진정한 유동성 파티가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언제나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얻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